반갑습니다, 여러분. 지금 받은 편지에서 오늘 다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. 참, 구독은 큰 힘이 되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25년 칸 영화제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. 네, 그렇죠. 2021년에 티탄으로 황금종려상 받았던 줄리아 듀쿠르노 감독 있잖아요. 네네, 기억하죠. 그 감독 신작 알파가 공개됐는데 반응이 엄청 안 좋다고요. 평론가 평점에서 막 0점도 나왔다고 하고요. 네, 이게 보통 칸 경쟁작, 특히나 전작으로 최고상을 받은 감독 작품은 기대치가 워낙 높으니까 호불호는 갈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은 저도 좀 놀랐어요. 상당히 이례적이죠. 그렇죠. 게다가 배급사가 네온이잖아요. 아, 맞아요. 기생충 북미 배급했던. 네, 기생충 북미 배급 성공시키고 최근 6년간 황금종려상을 5편이나 낸 곳인데 그래서 더 관심이 컸던 거죠. 그렇죠. 네온이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품질 보증처럼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사들 보면서 도대체 이 영화 알파, 뭐가 문제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영화가 보니까 13살 소녀 팔뚝에 새겨진 문신 여기서 시작한다면서요? 사회적 낙인이랑 감염병 공포 이런 걸 다룬다고 하는데. 네, 일단 핵심 줄거리를 좀 알아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. 주인공이 13살 소녀 알파예요. 네. 근데 어느 날 술인지 마약인지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친구들하고 잘 모르는 아마추어 문신사한테 팔뚝에다가 10cm 넘는 엄청 큰 대문자 A를 새겨버린 거예요. 헉?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요? 저항도 못하고. 네,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여기서부터 이제 엄마의 불안이 커지는데 엄마가 의사라고 했죠. 네, 의사인 엄마는 문신 그 자체보다도 혹시 더러운 바늘 이걸로 바이러스 감염됐을까 봐 그걸 극도로 걱정해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과거에 도시에 퍼졌던 기이한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감염되면 몸이 막 대리석처럼 하얗게 굳어서 죽고 기침하면 흰 연기가 나오고 이런 병을 직접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. 아,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군요. 네, 그래서 더 민감한 거죠. 근데 감염됐는지는 2주 뒤에나 알 수 있다는 설정이고요. 2주나 기다려야 돼요? 와, 그동안 얼마나 불안할까요? 그렇죠. 학교 생활도 당연히 힘들어지고요. 문신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또 상처에서 피가 나니까 애들이 쟤 이상한 병 걸렸다 막 이런 헛소문까지 퍼뜨리고요. 아, 너무 심하네요. 그러다가 수영 수업 때 친구들하고 갈등이 터지면서 좀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결국 영화는 이제 원치 않는 어떤 신체 변화, 그러니까 문신이죠.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소외나 낙인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. 네, 감독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과거 에이즈 공포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우리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감염병에 대한 집단적인 공포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있고요. 주제의식 자체는 상당히 시혜성 있고 중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혹평을 받을까요?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기사들 쭉 보니까 우선 그 몸이 대리석처럼 굳는 병이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,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. 아, 너무 판타지 같다는 건가요? 네. 약간 관객의 몰입을 좀 방해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문신이 새겨지는 그 엄청 고통스러운 순간에 소녀가 전혀 저항을 못했다는 설정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고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그 고통을 참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설정 자체의 문제 말고 또 다른 비판 지점도 있나요? 네,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.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인 삼촌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삼촌이랑 알파가 낙인의 고통을 공유한다 이런 설정인 것 같고요. 또 알파의 5살 때 회상 장면 같은 것도 나오고. 아, 여러 이야기가 막 섞여 있군요. 네, 여러 인물이나 시간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로 잘 엮이지 못하고 좀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이런 평가예요. 편집도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가 많고요. 전작 티탄이랑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사실 티탄도 설정만 보면 자동차란 성교하고 임신하고 어떻게 보면 알파보다 더 파격적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엄청났죠. 근데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또 놀랍게 설득력을 얻어서 극찬을 받았단 말이죠. 강렬한 주제의식이나 서사적인 힘으로 그 비현실적인 요소까지도 관객을 확 몰입시켰는데
근데 알파는 그게 잘 안 됐다는 거군요. 네, 이번 알파에서는 그런 어떤 화학적 결합이 좀 실패한 것 같다.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. 여러 요소가 그냥 겉도는 느낌. 그래서 디크루노 감독 특유의 그 강렬한 신체 변형 묘사 같은 것도 이번에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그냥 좀 자극적이거나 황당하게만 느껴진다.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. 아, 평점을 보니까 그 혹독함이 정말 와닿는데요. 가디언즈에서는 별 5개 만점에 1개를 주면서 올해 칸 경쟁작 중에 가장 당황스러울 정도로 실망스럽다. 이렇게 평가했고 스크린 데일리 그리드 평점은 어떻다고요? 그게 지금 현재 4점 만점에 1.5점으로 거의 최하위권이에요. 1.5점이요? 와. 더 충격적인 건 그 평점을 매긴 12명의 평론가 중에 2명이 아예 0점, X 표기를 했어요. 0점이요. 황금 종려상 받은 감독한테요? 네. 아시다시피 칸에서 그것도 황금 종려상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의 차기작에 0점이 나온다는 건 와, 이건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거의 이례적인 수준의 평가라고 봐야죠. 와, 0점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평가네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엄청난 기대 속에서 공개된 알파가 현재까지는 설정의 비현실성, 또 개연성 부족, 그리고 좀 산만한 서사 구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평론가들로부터 예상 밖의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. 물론 뭐 스크린 데일리 같은 외부 매체 평점하고 칸 영화제 공식 심사위원단의 최종 판단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. 그렇죠. 심사위원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죠. 네,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보고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오는 24일에 있을 시상식 결과가 더 주목되는 거죠.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. 네, 결과는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. 오늘 알파를 둘러싼 칸의 뜨거운 논란, 그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네. 전작이 엄청나게 성공한 감독의 다음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는 게 좀 적절할까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렇죠. 어려운 문제죠. 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